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오늘 새벽 자정을 기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 2천억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그동안 양쪽이 진행해오던 무역 협상이 지난주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선공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 관세가 시작이 되자마자 중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겠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창출해내는 경제 1위, 2위 국가들, 국제 경제를 비롯해서 당연히 양국의 경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년 한 해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량이 6,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 중에서 불공정 교역 때문에 상당 부분의 돈을 잃고 있으니까 그 무역 역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동안 미국이 제1의 수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미국의 물건을 대량 구입하겠다, 교육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이 딴소리를 하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도 다른 초이스가 별로 없었다는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과의 새 무역 협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파급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피차간의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달 이 공격이 이제 강도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자 하는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협상이 순조로웠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는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주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지적 산업에 대한 침해를 중지하라, 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서 개입하는 것을 중지해라, 기술 이전 요구를 중지해라, 이런 것들인데 중국이 대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법으로 약속하지는 못하겠다,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무효화한다, 그리고 2천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우선 미국의 경제 성장이 호조이기 때문에 웬만한 샥이 오더라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중국 손봐주기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에 찬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수입 상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가장 큰 교역상의 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이제 쉽게만 볼 일도 아닙니다. 우선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전략상으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기 쉬운 상품을 피해왔지만은 이번에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전화제품이라든가 전자제품, 토이, 슈즈, 수산물 등 직접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쓰는 상품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농업 분야에 대한 프레셔가 계속이 됩니다. 무역전쟁 이후에 중국의 미국산 밀 수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왔습니다.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 농가 지역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입니다. 그리고 중서부 지역, 제조업 분야, 유통업 분야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잡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중서부도 역시 트럼프에 표받칩니다. 이 무역 전쟁이라는 거 원래부터 승패가 잘 가름이 안 나는 전쟁인데 특히 모든 경제 활동이 얽히고 설킨 현재의 그 국제 경제 구조상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오늘 다시 만나서 교역 협상을 또 재개를 하게 됩니다. 당장 피해가 좀 가라앉게 약간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 부과 대상을 이미 중국의 항구를 떠난 상품은 제외합니다. 오늘 새벽 이후에 떠나는 것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떠났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소급해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대표부는 어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계속 협상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견들은 중간선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5% 관세 부과에 강수를 두었지만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의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중국의 상무장관은 오늘 적절한 카운터 메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년여 계속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2,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고 이것은 전체 수입품의 47%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미국의 1,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는데 전체 수입품의 91%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세탁기라든가 솔라 패널을 비롯해서 알루미늄 제품, 농산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 품목은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 장난감, 신발, 옷,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는 가정당 한 500달러를 연간 더 쓸 수 있다. 그런 예보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이 수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수입 회사들의 손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 스포츠 제품의 100%, 신발류의 93%, 그리고 의류의 91%가 앞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 더 당연히 크게 됩니다. 중국의 수출입 의존 경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국내 제조업이라든가 유통업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교역 구조가 미국은 수입이 많고 중국은 수출이 많으니까 중국의 손해가 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대거 구입 의사를 밝혔고 구조 변경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힘겨루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교역뿐 아니라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지금 곤란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가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교역 협상에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슈들,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해의 해역 문제라든가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국제 문제에서 양국이 맞닥뜨릴 이슈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향한 여러분의 후원의 힘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켰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자에게 용기를 줬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전달해줬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창립 41주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후원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2019년 한 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방송 선교 참여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0191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어제 미중 무역 협상은 90분 만에 종료됐고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관세 인상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 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오전 다시 만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어제 평안북도 고성에서 발사한 발사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와 비슷한 모습인데 군 당국은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면서도 신형 무기체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서 계속되는 폭풍으로 홍수와 정전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어제 시간당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리는가 하면 탁구공만한 우박도 내렸습니다. 언론은 홍수로 인해 웨이사이드 10번 고속도로에서 약 40명의 사람이 갇혔다고 보도했으며 경찰 당국은 구조 차량을 그 지역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로 2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으며 오늘도 휴스턴 일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의원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최대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엘라바마주 상원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낙태금지법을 어제 표결에 붙이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고도 투표 참여 거부로 상원의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델마시 상원 의장 대행은 혼란이 이어지자 낙태금지법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쿡카운티가 홍역에 취약한 지구로 꼽혔습니다. 텍사스 대학 전염병 연구소는 쿡카운티를 홍역 취약 지역으로 꼽은 이유를 오헤어 공항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이 홍역 예방 접종이 안 된 지역과 가장 접촉이 많은 공항입니다. 쿡카운티 이외에 뉴욕, 워싱턴, 텍사스의 주요 카운티들도 취약 지구로 지적됐습니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10대 부모가 살인 미수죄로 입건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서부 지역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남아 신생아의 부모로 16살, 17살 두 10대 남녀를 확인하고 이들을 1급 살인 미수죄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신생아의 발견을 신고한 외조모도 허위 신고죄로 입건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침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한 하수도 시설 때문인데 2013년 이후 침수가 된 도시 중 시카고의 상태가 최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침수로 인한 정부 지원금, 보험금이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쿡카운티와 레이크 윌 카운티에 대한 침수 경보가 오는 12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침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일부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3도.
내일 토요일 다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3도. 주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다 밤부터 다시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일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42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2도입니다.